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쌤이 이제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맡았어요. 이제 미적분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뭐 아시다시피 매년 이과 수학에서 최고 난도 문항을 비롯하여 가장 승부처가 되는 문항들이 미적분에서 보통 출제가 되지요. 뭐 이번에 6월 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 수학의 최고 난도 문항인 30번 문제라든지 각종 준 킬러급 문제가 미적분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지금부터 각 문항별로 같이 살펴볼 텐데,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해설을 듣고 뭐 안 풀리는 문제를 풀이 방법을 배우고가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보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 출제 기관이 출제하는 시험이지만 이 문항 자체도 수능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 이게 최근 트렌드에 어떻게 부합하고 그렇지 않은 형태는 무엇이고 앞으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접근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정말 고생 많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좀 뭐랄까 극단적인 반응들이 나와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성적도 너무 잘 나와서 정말 보람과 뿌듯함과 기쁨과 이렇게 있는 학생도 있고요.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제 이게 현실이잖아. 아,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성적표를 딱 받아보면은 아, 이게 뭔가 내가 생각만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낙담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기분이 다운되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어떤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게 이제 올해 시험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첫 번째, 교육과정 바뀐 첫 해의 시험이야. 그지? 첫 해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봤던 뭐 3, 4월 학력평가도 있습니다만 이 수능 출제기관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는 첫 시험이고, 뭐 사실상 올해 보는 중요한 첫 번째 시험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각종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학교 및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았잖아.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예년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나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고, 그럼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나 N수생들 있습니까? 네,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작년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쌤이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코멘트를 하고 이제 미적분 문제풀이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시험을 쌤이 쭉 분석을 하면 이제 총평 같은 경우는 다른 쌤들께서 전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쌤은 그 중에서도 미적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4점짜리 주요 문항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에 봤던 6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뭘 느낄 수가 있었느냐, 항상 중요한 문항들이 있어요. 역시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하다, 나오는 문항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줄기가 과거에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여전히 이번 시험도 그렇습니다. 개정과정 첫 해지만 완전히 놀랄 만큼 새롭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왔던 형태들. 뭐 잠깐 살펴보면은 20번 문제를 등장했던 등비급수 관련된 기하 문제, 도형 문제 기억납니까? 프랙탈 도형이 있으면서 반복적인 도형들이 등장하는 거. 쌤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뭐 수능 개념이나 미적분 관련된 강좌를 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는요, 최근 10년 동안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도형 문제인데, 이번에 28번 문제 준 킬러급 문제를 출제가 되었었고요. 두 문제 다 준 킬러급 문제야. 그러니까 오답률로 치면은 뭐 5번째 이쪽 저쪽 문제이기 때문에 이과에서 보통 한 2, 3등급 근처인 학생들이 맞거나 틀리거나 풀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 난도 30번보다는
이런 문항들이 이과의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를 선생님 수능 개념 때부터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잘 따라왔던 학생들은 보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약간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만 공부한 학생들은 결과가 잘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복조합 문제 29번 나왔었죠.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은 작년까지는 항상 29번 문제가 기하와 벡터에서 나왔었어요. 2014 수능부터. 올해는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없잖아. 수능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29번이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막 미적분이 막 다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중복조합 문제, 순열과 조합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뭐 요거는 수능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인. 근데 중복조합만 놓고 보면요. 수능에서 2012년 수능부터 중복조합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매년 나왔어요, 매년. 중복조합이 안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건 항상 중요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열의 사실은 발견적 추론이나 등차 수열 관련된 좀 심한 내용들이 심한 내용들이 수능의 킬러 문항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역시 수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식으로 로그랑 통합형으로 연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21번 문제로 나와서 수능에서도 아마 21번이나 29번 중에 하나는 수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쌤이 이게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수능 개념 수학원 진행을 할 때 분명히 기하가 대체되는 내용들이 수학원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올 텐데 그게 21번 될지 29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작년까지 문과에서 21번, 재작년 문과 29번 문제가 수열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항 이과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는 뭐 항상 미적분이 차지하고 있었던 최고 난도 문항인데 이번에 미분 가능성, 뭐 정의 해석, 좀 더 깊이 설명하면 합성함수와 관련된 개념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은 오히려 맞춘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이 좀 제목을 재밌게 붙여봤는데 왕의 귀환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게 있어요. 교육 과정이 달라졌었어. 2017 수능부터 2020 수능까지가 여러분 이제 1년 선배들이 봤던 교육 과정이야. N수생들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던. 그럼 여러분들 이제 2021 수능부터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교육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교육 과정이 요때 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때로 가면서 삭제되거나 변화가 되었었어요. 뭐 새로 생기거나.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없다가 여기서 생겼고요. 그다음 기하 벡터를 배웠는데 뭐 안 배웠다는 내용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2012부터 2016 수능까지가 또 이전 교육 과정이야. 근데 요 개전 교육 과정하고 요 때하고 굉장히 비슷해. 뭐 그냥 예를 하나만 들면은 문과 이과 다 수열이 시험 범위였어요. 이러다가 수열은 문과만 시험 범위 바뀌었고 이과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또 문이과 수열이 시험 범위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게 뭐 유사합니다. 지수로그나 지수로그 함수 시험 범위였는데 이때는 지수로그 함수만 시험 범위고 지수로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었는데 다시 지수로그 함수가 시험 범위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사해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몇 개 궁금했었어. 이때 당시에 시험이 나왔다가 이때 당시엔 시험이 안 나왔던 사례들이 있어. 왜?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시험 범위가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수열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러면 이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이때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를 이렇게 눈여겨서 봤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몇 개만 보여줄게요. 첫 번째. 등비급수 관련된 기하 문제, 아까 말했던 뭐 프랙탈 도형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때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과는 이때 시험 범위가 아니었었어요. 당연히 안 나왔었지. 그 다음에 요 당시에 문과는 여전히 시험 범위였었거든. 그래서 여전히 매년 수능에 출제가 되었었거든. 그래서 요때 어떻게 될까 봤더니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준 킬러급의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의 가나다 문제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 빈칸의 가나다는요 항상 수열 단원에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쌤이 뭐 수능 완성이나 수능 개념 수학원 강의 진행할 때 설명했었었는데 요때 당시에는 이과는 수열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니까.
근데 빈칸에 가나다가 나올까 안 나올까 봤더니 여전히 나왔었어. 어디서 나왔었느냐? 확통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또 역시 주목하면서 보는 거지. 빈칸에 가나다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되면은 무슨 단원에서 나올까? 확통에서 지금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왕의 기환으로 이 수열 단원이 나올까? 근데 또 교육과정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점화식을 푸는 게 교육과정이었고요. 이때는 점화식을 푸는 게 교육과정이 아니었거든.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5번 문제로 나왔었는데 점화식을 푸는 게 나오는 건 아니고 수열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2013년도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마지막이었었는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 열어두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수능 볼 때까지 빈칸에 가나다 형태가 취약한 학생들 많잖아. 수열단원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통해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4년 동안 매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9월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 내용이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학습량이 조금 늘어나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 형태로 대소 판정하는 형태가 2011년 수능, 2010년도 수능에서 나오면서 정말 변별력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러다가 쭉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풀 수 없는 방정식이라고 쌤이 수능 개념 강의 진행을 할 때 한 1시간 넘게 쌤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디테일한 이론, 18번에 관한 디테일한 문제풀이 및 이론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쌤의 수능 개념 수학원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지수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있으면 요런 교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지수함수 뭐 2의 하지 말까요? 2의 x제곱. 그럼 이런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뭐 이렇게 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풀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뭐 인수분해하거나 뭐 해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수능에는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 점을 구해라가 아니라 이 점의 대소관계를 판정하는 거야. 이 점이 숫자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2분의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러면서 묻게 되는데 그 과정을 파고드는 문제가 출제가 준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런 건 이제 공부를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말은 수능 개념 강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과거의 수능에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한 4년 동안은 교육 과정이 달라져 가지고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온 형태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독특하게 나온 형태는 없지만 과거에 중요하게 나오다가 잠깐 잊혀졌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대거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코멘트를 하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 평가원이나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시험을 감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6월 평가원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야.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6월 평가원은 시험 범위가 수능 전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매년 출제가 되지만 6월 평가원에 안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적분의 적분 파트. 미적분의 적분 파트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그런데 지금 6월 평가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험이 왜곡돼 있어. 예를 들자면은 2014 수능부터 2020 수능까지 총 7번의 시험에서 항상 21번과 30번 중에서 하나가 미분 문제고 하나가 적분 문제였어. 항상.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적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분만 막 킬러 문제를 2개를 내기가 좀 힘들어 보여서 보니까 하나만 미분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이 자리에 이제 수열이 들어가고 뭐 이 자리에 킬러 문항 자리에다가 아까 중복조합 문제 들어갔는데 9월 평가원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쌤이 그냥 감히 예측하건데 21번, 29번, 30번 같은 이제 킬러 문항 탑 3 안에 과거 7년 동안 항상 미적분 문제가 각각 하나씩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9월 달에는 수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나머지 하나의 위치에 이제 뭐 지수로그 함수가 들어갈 것인지 수열이 들어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29번의 중복조합이 등장했기 때문에 수능도 확률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이 엄청 어렵게 나오겠구나라고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배워가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시험이었었고, 특히나 고3 학생들은 학교를 계속 안 가다가 이제 학교를 가서 보는 뭐 거의 첫 번째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시험이 의미가 있었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쌤이랑은 미적분 전문항을 풀 겁니다. 문항 번호는 2번부터 풀 텐데 2, 3점짜리 쉬운 연산 문제는 그냥 빠르게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가 미적분에서 4개 나왔었거든요. 요 4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근데 이 4개가 공교롭게도 다 킬러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중상위권 학생들부터는 이제 뭔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실력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빠르게 앞에 3점짜리 문제부터 2점짜리 문제 하겠습니다. 자, 수열익합 문제. 어떻게 하면 유리화시키면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3n을 분자분모에다 곱하게 되면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9n제곱 플러스 12n 빼기 3n 전체 제곱이니까 9n의 제곱이 되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n 앞에 3, n 앞에 12, n제곱의 루트니까 사실 n에 관한 1차식 취급을 해서 3 더하기 3분의 12 하니까 정답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문제네요. 급수가 10일 때 이것의 값을 물어봤는데 급수가 10이라고 해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수렴하구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요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수렴하기 때문에. 10 때문이 아니라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계산을 이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n분의 an을 만들려고 봤더니 an제곱 보입니까? 분자분모를 n의 제곱으로 나누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n분의 an 전체 제곱 플러스 1, 여기는 n분의 an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더하기 2배의 n분의 an 전체 제곱 더하기 3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이것도 역시 0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네. 되겠습니까? 1분의 3이어서 정답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지? 좋아요. 다음. 함수에 대해서 fk는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는 역시 급수 문제, 미안해. 급수가 아니라 수열익합 문제입니다. 수열익합 문제인데 요 식의 꼴을 보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4분의 x에서 물론 x가 바뀌긴 하지만 이 4분의 x를 여러분이 어떤 네모라는 어떤 숫자라고 상상을 하면은 네모의 2n제곱, 네모의 2n 플러스 1제곱.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R의 n제곱 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R의 n제곱 푸는 방법은 다음에 4가지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죠.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모든 등비수열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값은 0으로 가고 이 값은 발산하지만 언제나 R의 n제곱분의 1은 또 0으로 수렴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역시 진동 발산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 R 자리에 지금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 뿐이지 푸는 방법은 범위를 쪼개서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쪼개느냐? 첫 번째, 4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4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세 번째, 4분의 x가 1일 때. 네 번째, 4분의 x가 마이너스 1 쪽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하는 k값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이 0으로 가나 0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3분의 마이너스 1만 남아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4의
4분의 x의 2n제곱이 발산해.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는 발산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4분의 x의 2n제곱은 발산하지만 분의 1은 0으로 수렴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식의 분자분모를 4분의 x의 2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4분의 x의 2n제곱이 되고 분의 3이 되고, 알겠니? 여기는 2의 4분의 x가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2분의 x만 남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거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1이면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1 하는 거니까 뭐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값은 1 더하기 3, 4분의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되는 순간 찾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순간 찾는 거니까 얘는 될 수가 없고요. 얘는 될 수가 없고요. 얘는 항상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이게 답인 겁니다. x가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못 찾는 건데 요거를 x의 범위를 찾게 되면 4분의 x의 절대값 일부 찾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4분의 x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 x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되는 거야. 그 다음 요 경우는 x가 4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는 요것만 답인데 이것조차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답은 요게 답인 거야.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 있습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해서 총 7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는 7번 문제고 답도 7번이고 되게 재밌긴 합니다만 실제로 수능에 3점짜리 문제가 이 정도의 긴 풀이 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시간을 좀 소비하지 않았을까. 자,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문제 10번. 이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 그러니까 약간 올드한 형태입니다. 올드한 형태. 올드한 형태인데 3점짜리 이런 건 이제 수능 특강이나 완성 교재에 연산 문제가 몇 개가 더 있어. 근데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연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왔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연속 조건이 수능의 직접 시험 범위가 아니지. 왜냐하면 수투에서 배우거든요. 수투 내용이 간접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지금 이번에 봤던 시험이 시험 범위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투의 주요 개념도 역시 주로 출제가 되었던 거지 수능이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빈도가 미적분이 더 비중이 커질 겁니다. 지금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미적분이 총 10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전부 다 미적분이 수능 당일날은 1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적분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번에 6월 평가 같은 경우는 시험범위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험의 3분의 1 정도로 해당하는 게 출제가 되었었고 요거는 수능이나 9월달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하겠습니다. 이걸 만족할 때 a 곱하기 f0의 값을 물어봅니다. 이게 항등식인 항등식.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데 fx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그렇지 f0이니까 0을 집어넣어 볼까요? 이 값은 0이니까 2의 0제곱이 1이기 때문에 0 곱하기 f0이고요. 요 식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코사인 0,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그냥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f0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a 값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되겠니? 자, 그런데 f0의 값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f0을 지금 모른다니까? 이 식을 열심히 풀어봤자 그냥 0 곱하기 f0은 0이니까 f0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x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0은 아니지요. 그러면 함수 fx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이건 4로 묶어내면 4의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개념상으로 연속을 이용하는 문제지만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F0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니까. 0 대입하면 0분의 0꼴인 거잖아. 그런데
함수가 연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그 올드하다는 말은 연속을 파고드는 형태의 문항은 정확히는 수투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최근에 뭐 출제 빈도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후반부 연산의 미적분 내용은 뭐 당연히 중요하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형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겠다니까. F형을 0 대입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죠.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하고 똑같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x가 0으로 가는 상황은 0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이 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걸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좀 변형을 써볼게요. 2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4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곱하기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이 식을 적당히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구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잠깐만요. 제곱이 빠졌네요. 제곱이 미안해. 요거에 제곱이 빠진 제곱이 빠졌어. 제곱이 이렇게 그래서 제곱이 빠졌는데 우리가 봤더니 이게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1이잖아. x가 0으로 갈 때. 이걸 사용하는 문제 같아. 그래서 여기는 분자에다가 x의 제곱 곱하고요. 여기 분모에 x제곱 곱하게 되면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가 역시 2분의 1 되기 때문에 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개수가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까지 쓸까요?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곱한 다음에 연산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연산하게 되면은 요가 얼마입니까? x 나누기 2분의 2의 2x 마이너스 1제곱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얘가 2분의 1 되는 거죠. 요 앞에 개수만 따가지고. 그리고 제곱했으니까 4분의 1. 맞아요? 4가 있으니까. 요거 통째로 구하게 되면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그대로 구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요 분자 두 개를 정리하게 되면은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x가 되는 거니까 x분의 사인의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가 되고 제곱했으니까 4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형태. 이 분모 파트는 1 더하기 코사인 0이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해 되겠니? 그래서 요게 2분의 1 돼서 구함 정답은 8분의 파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게 a 곱하기 f 제로니까 이 값이 지금 f 제로잖아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a 곱하기 f 제로고 a가 4니까 2분의 파이 제곱이 답이죠. 이해 되겠어요? 선생님 이걸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문제가 객관식 보기에 8분의 파이 제곱이 답이 없어. 그래서 학생들이 답이 8분의 파이 제곱이 나와가지고 보기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다. 이게 a 곱하기 f 제로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파이 제곱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 객관식 보기에 8분의 파이 제곱이 답이 있으면 그렇게 동그라미 쳤던 학생들이 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이거는 왜 그런가 봤더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묻고자 하는 게 두 개지, 두 개. 하나가 아니라 a 값도 물어보고 f 제로 값도 물어보고. 근데 a 값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f 제로를 구하는 과정이 문제 푸는 호흡이 긴 거야. 연산량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a 값 구했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f 제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구하다가 이 후반부 연산 과정이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두 가지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지. 그랬던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다가 6건의 확률 문제를 푸는데 1 빼기 6건의 확률을 해야 되는데 그 6건의 확률을 답에다 쓰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이제 뭘 조심했으면 좋겠냐면은 물어보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답이 나왔잖아.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표시를 하면서 실전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문제를 막 풀다가 답이 나왔어. 8분의 파이 제곱. 객관식 보기를 보는 게 아니라 딱 풀이를 봤더니 이 동그라미가 뭐지? A 값도 구하는 문제구나. 이러면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실전적인 관점에서.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문제에서
뭐 미분계수, 그지? gx가 이것일 때 g 프라임 0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분계수, 그지? 함수의 몫의 미분을 하면 돼요. 그죠? 분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g 프라임 제를 구하려면은 g 프라임 x를 구하지 않고는 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인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첫 번째는 함수의 몫의 미분을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가능해. 이거는 취향껏 하는데 함수 몫의 미분을 했을 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함수의 몫의 미분은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모 미분 분자니까 현재 이미 분모가 2차기 때문에 분모를 제곱하는 순간 분모가 2의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이 된단 말이야.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이처럼 이미 분모가 제곱, 세제곱이 있는 형태는 나중에 뭐 분모가 4제곱, 6제곱, 8제곱 되기 때문에 이 몫의 미분 연산에서 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공식을 외운 학생들은 또 그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합성함수 미분을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식을 fx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보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함수의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인데 특히나 뒤에 거 미분하는 과정에서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거지. 이게 가능한데 어느 것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물론 뭐 몫의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합성함수 미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몫의 미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연산 문제니까. 선생님은 그냥 두 번째 방법을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함수의 곱의 미분. 합성함수 미분 또는 함수의 곱의 미분. 네. 이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f 프라임 x에 그 다음에 2의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제곱.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함수 fx에 2의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고 곱하기 요 안쪽을 미분한 그대로 2의 x제곱이 이렇게 붙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통분하게 되면은 몫의 미분과 똑같은 값이 나오죠. g'0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f'0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f0 역시 2의 0제곱 1이니까 숫자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8분의 1 그리고 2의 0제곱이니까 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니까 이 값은 4분의 f'0 마이너스 f0하고 똑같고 문제에서 f'0랑 f0의 차가 2니까 4분의 2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네, 이렇게. 자, 이런 문제고요. 이제 4점짜리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16번부터 시작합니다. 4점 보통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이래. 앞에 2, 3점짜리 문제는 뭐 시간이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보통은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순탄하게 잘 풀리다가 시험이 쉽냐 어렵냐의 차이가 보통은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이런 이제 4점짜리 문항들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킬러 문항을 물론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설령 킬러 문항이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9번, 30번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항을 풀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리면 나중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N수생 수험생들은 단순히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간 배분을 해서 시간 낭비 없이 100분이라는 시간을 모두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강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런 도움 받을 수가 있고. 자,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 값을 ft라고 한다. 뭐 이거 만난 점이 pq이고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알아갈 때 pq랑 qr이 똑같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 할 때 ft의 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ft를 구하는 거야. 근데 ft가 뭐라고? k 값이죠, k 값. k 값 구하는 겁니다. k 값이 아마 t에 관한 함수로 나오나 봐. ft만 구하면 뭐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x는 k를 만족하는 이 두 점이 pq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y축에 수직하게 그었더니 이게 r이고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p부터 q까지의 이 길이와 q부터 r까지의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좌표를 아까 구해보면 되겠네요. 이 점 좌표가 뭡니까? k, k 대입하니까 2의 2분의 k제곱 2 되는 거고요.
되겠니? 그 다음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이걸 여기 대입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k, 2에 자, 요거는 이제 지수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2분의 k 플러스 6t.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y 좌표는 똑같죠. y 좌표는 2의 2분의 k 플러스 6t. 그리고 x 좌표가 무엇이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요 식에다가 y 자리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k 플러스 6t가 되구나. 그잖아. 요 함수기 때문에 k 플러스 6t가 돼야지만이 이게 y 좌표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거에서 요걸 빼니까 6t가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니까 이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니까 2의 2분의 k 플러스 6t 마이너스 2의 2분의 k 제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k 값이 뭐라고? ft라고. 이런 문제인 거야. f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 보면 이 값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의 2분의 k 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2분의 6t 그지? 뭐 2분의 6t 3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로부터 2의 2분의 k 제곱을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를 나누게 되면은 2의 3t 제곱 마이너스 1분의 6t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요게 뭐라고? ft라고. 이게 ft라고. 그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지? 양변에 로그를 잡게 되면은 또는 지수와 로그의 관계로부터 2분의 f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뭡니까? ln 그리고 2의 3t 제곱 마이너스 1분의 6t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ft 구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게 과연 얼마로 가는지만 구하면 되겠네.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갑니다. 이 동그라미 표현한 게 얼마로 갑니까? 정답 3분의 6, 2로 가는 거죠. 자, 따라서 ft는 얼마로 갑니까? 넘어가게 되면 값은 2 ln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연산 되겠어요? 뭐 얘가 왜 2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것들은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앞에 숫자 3, 숫자 6 해가지고 되고요. 답지 이게 없죠? 뭐 똑같습니까? ln 4하고 똑같네요. ln 4가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자, 넘어가서 이제 준킬러급의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20번 문제.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도형이 굉장히 새롭고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은 낯선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나와 있는 문제가 원, 삼각형, 끝이야.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결국에는 등장하는 도형은 기본 도형입니다. 원, 삼각형, 뭐 사각형, 직선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걸 구하는데 쌤이 요거는 뭐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수능 완성 전부 다 항상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등비급수 관련 기하 문제는 수능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읽는 방법부터. 문제 20번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 쌤 빔으로 뭐 따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뭐 이거 문제 긴 거를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마어마하게 길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도형을 설명하는 말이 긴 것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막 글씨 그대로 읽고 밑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그림을 먼저 보면서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파악하는 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면은 길이나 각도나 등등등에 대한 정보는 문제에서 긴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뽑아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봤더니 A1, B1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필요하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1, C1의 값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 각이 2등분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이 문제에서 3분의 파이, 60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6분의 파이, 30도하고 똑같은 거지. 30도가 똑같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3대 2는 이것 대 이거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3K, 여기가 뭐 2K 이런 식으로 B가 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 써놓게 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뭐냐? 그래서 이걸 뭐 긋고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고 또 여기서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또 넓이를 구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을 때 극한값 물어봤으니까 등비급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거 되겠습니까? 등비급수 문제 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1-0B분의 첫 번째 한걸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R 구하고 A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R 구하고 A 구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거 구하는 겁니다.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죠. R은 뭡니까?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관계를 찾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20번 문제가 보통 오답률 한 5번째 정도 되는 문제거든. 이번 시험은 이제 아직 가채점 결과도 선생님이 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 시험지 공개되자마자 바로 지금 강의 풀어보고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시험에 학생들의 어떤 통계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가능한 게 이런 형태의 과거 수능에 나왔으면은 대부분 객관식에서 한 오답률이 한 뭐 2-3번째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했을 거 생각합니다. 근데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랑 R을 구하는데 A가 뭐냐면 이 색칠한 부분과 이 색칠한 부분 넓이의 합이야. 느낌이 요거는 활골이잖아, 활골. 이것도 활골인데 항상 기하 문제를 풀 때는 보조선이 핵심이에요. 보조선을 잘 긋는 사람이 기하 문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선이 별것도 아니야. 주어진 도형의 기본적인 보조선. 예를 들자면 이 문제는 원이 등장을 했잖아. 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보조선이 뭡니까? 원의 중심. 그래서 원의 중심. 원의 중심과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보조선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거. 접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각 만나는 점만 그리면 노란색은 전부 다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30도니까 얘가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에 의해서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주각의 2배가 되게 60도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도가 되는 겁니다. 왜? 이 각이 30도가 되고 이게 원주각이니까 2배가 되는 60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요거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활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그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중심각이 60도에 해당하는 부채꼴에서 또 활꼴이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파트랑 여기 차있는 파트가 똑같기 때문에 잘라서 붙이면 결국에는 삼각형 B2, B1, D1의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넓이 구하는 방법 뭡니까? 2분의 1이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 길이 어쨌든 원의 반지름 구해야 되겠네.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이 길이랑 똑같네. 왜?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길이는 아까 말했지만 3대2는 3대2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B1부터 C1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자, N수생들이 아마 이 문제 풀면서 많이 까다로워했을 것 같아. 왜냐면 작년까지는 이 교육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교육과정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그 이름도 유명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A, B, C, 세타라고 하면은 C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 공식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이 문제는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2이고 이 각이 60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3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해서 구하시면 13에서 6배니까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이 C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 길이가 루트 7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색하지. 왜냐면 작년까지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준비했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코사인 법칙과 비슷하지도 않아요. 코사인 법칙이 피타고라스 정리거든. 피타고라스 정리의 심화판이야. 근데 어쨌든 코사인 법칙하고 비슷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N수생들한테는 좀 걱정이 되는 파트인데 지금 평가 모여서 봐보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아서 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보통 수능 보면은 수능 당일날 N수생의 비율이 전체 수험생의 한 4분의 1 정도 돼. 24, 5%. 꽤 많지. 올해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수험생 4명 중에 1명은 N수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네, 이런 걸 조심하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루트 7이니까 이게 3대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2 루트 7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 길이가 5분의 2 루트 7.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5분의 2 루트 7, 5분의 2 루트 7, 5분의 2 루트 7, 5분의 2 루트 7. 알겠습니까? 이 길이는요, 5분의 3 루트 7.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나는 현재 지금 이 길이를 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넓이 구하려면 또 다른 길이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또 다른 거 뭐 구할 수가 있지? 내가 이 길이 알고 있네. 맞습니까? 이 길이 얼마입니까? 원의 반지는 5분의 2 루트 7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3 루트 7, 5분의 2 루트 7. 그 다음에 넓이 구하려면은 요 각을 알면 참 좋겠다. 각을 구할 수 있죠. 있죠. 여기 60도, 여기 60도. 맞습니까? 그럼 180도에서 120도 빼니까 이 각은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에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5분의 2 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네,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니까 이게 약분 되고 5, 2가 되니까 얼마예요? 25에 50입니까? 50분의 3, 루트 3, 7, 30, 21, 21, 네, 루트 3.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이 나온 겁니다. 이 문제가 안 풀린 학생 첫 번째 항부터 좀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공비에 해당하는 거는요. 두 번째 도형의 이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본 강의 진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도형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준 도형. 기준 도형이 이 색칠한 부분을 앞서서 그러면 이 큰 삼각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그만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커다란 삼각형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만 알면은 이 넓이 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닮은 비로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 내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만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 이 길이가 3이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푸는 방법이 그냥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알려줄게. 요 길이만 어쨌든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에 대해서 또 코사인 법칙 돌리면 됩니다. 자, 선생님 X라고 놔볼게. 풀이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또 X제곱은 아까 했던 것처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5분의 3 루트 7, 5분의 2 루트 7, 끼인 각은 60도, 3분의 파이 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거 제곱 25분의 97에 63 더하기 25분의 47에 28 마이너스 2배의 이거요 곱하니까 25분의 그 다음에 67에 42 그리고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대단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없어지고 이게 25로 통분이 되잖아요. 63은 28 더하니까 91 91에 42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49입니까? 괜찮네. 그래서 내가 구한 x값은 얼마예요? 5분의 7이 되는 거야. 5분의 7. 그러니까 요 길이가 5분의 7인가 5분의 7.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두 개 더하는 게 3 돼야 되니까 값이 5분의 8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따라서 공비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큰 삼각형은 요 길이가 3이었는데
작은 삼각형은 요 길이가 5분의 8이니까 몇 배가 된 겁니까? 15분의 8배가 되는 거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5분의 8이 됐으니까 곱하기 15분의 8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비 자리에는 길이의 비가 15분의 8배니까 넓이는 15분의 8의 제곱배가 되어서 이거 집어넣어,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풀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은 원의 접선과 할선의 관계를 배웠었어요. 근데 이 수능 완성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도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은 원이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걸 우리가 원의 할선이라고 불러. 할선. 원을 자른다. 할선. 원의 할선.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거를 원의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접점이고요. 그래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그거는 이 길이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의 할선이 할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길이 곱하기 3은, x 곱하기 3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3x는, 자,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는데, 이 길이가 뭐였습니까? 5분의 3 루트 7. 이 길이 뭡니까? 루트 7. 네. 그래서 25분의 3 곱하기 루트 7이니까 21. 알겠습니까? 5분의, 잠깐만요. 다시. 이게 아니군요. 이게 25분의 5분의 21.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루트 7 하니까 5분의 21. 그래서 이게 약분하면 x 얼마입니까? 5분의 7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거기 풀면은 답이 나오는 거지. 자, 최종적인 정답은, 그래서 공비 구하고 첫 번째 항 구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5분의 8 제곱하게 되면 225분의 64분의 50분의 21 루트 3.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죠. 뭐 번분수 연산은 괜찮겠습니까? 통분하게 되면 225분의 161인가요? 네. 225분의 161. 분자분에다가 얼마 곱하면 450을 곱하면 되겠네. 450. 그럼 약분하면 곱하기 9가 남고, 여기는 약분하면 곱하기 2가 남고. 그렇지? 그 다음 약분이 또 160이라고 21이 7로 약분이 됩니다. 이건 7, 24, 7, 3, 21 이렇게. 따라 정답은 46분의 27 루트 3이 답이 나오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준킬러 문제였었고, 뭐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는데 분명히 어려웠던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주관식 문제. 곡선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2의 xy 제곱에 대하여, 문제에서 뭐 기울기가 뭐 이거 있을 때 이걸 구하십시오. 일단은 a, 0이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0은 2의 0제곱이니까 따라서 a는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함수의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해야 되겠네.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 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3y의 선생님 dy dx를 항상 y 프라임이라고 쓰거든요. 네, y 프라임이라고 쓰고, 이 값은 2의, 자, xy를 미분하게 되면은 2의 xy 제곱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xy를 미분한 걸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a,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3이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여기는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1이고요.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요, 뭐 그죠? a가 1이니까 1 되면 이게 y 프라임. 이게 뭐야? 이게 y 프라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x에다가는 1 대입하고 y에다가는 0 대입한 이 상황인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기울기인 거잖아. 이 값이 b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b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는 4. 되겠죠? 자, 그 다음
역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준킬러급 문제야. 28번 문제. 28번 같은 형태도 수능에서 10년 동안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2020 수능만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왔고요. 3점짜리 문제로. 뭐 나머지 시험에서는 전부 다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럴 것 같아. 해설 강의를 듣거나 설명을 들으면 아 하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거는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쌤이 이걸 갖다가 막 바로 풀어주고 싶지만 그것에 앞서서 몇 가지 쌤이 힌트들을 줄 테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실전에서 28번을 못 풀어갖고 틀렸는데 또는 뭐 발상 아예 못 해가지고 뭐 이랬는데 쌤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문제 유형은 다 알고 있습니까? 쌤이랑 공부했던 학생들이 뭐 수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삼각함수 극한 관련된 도형 문제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세타 세제곱분의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f 세타나 g 세타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대입해서 연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가가 관계있기 때문에 삼각함수가 들어가고요.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형 문제가 등장을 하면 얘를 보면서 이런 길이 같은 것들이나 각도 같은 걸 표현하면서 했는데 다 나와 있지. 2고 1이고 여기 중점이고 중점이란 말은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각이 세타고 그 다음에 교차가 되게 만들어서 얻어지는 점을 2라고 했을 때 이 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F세타를 구해봐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G세타를 구해봐 하니까 또 너무 어려운 거야. 실제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 안 해봤지만 만만치가 않아. 근데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학생들이 아주 시행착오를 통해 갖고 막 시간을 많이 소비한 학생도 있지만 출제 원리를 조금만 더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또 쉽게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사한 힌트가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에도 딱 이 유형으로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에서 S1-S2에 대한 도형이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오답률이 별로 안 높았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도형을 보면은 도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해. 쌤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삼각형 안에가 있고 막 부채꼴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반원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어가지고 막 부채꼴 이래가지고 도형이 너무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S1이나 S2를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가능하니까 나는 그냥 이걸 딱 한 방에 빼는 걸 구해볼까 해가지고 학생 잘 풀었었는데 왜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잘 풀지 못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봤더니 얘는 F세타나 G세타가 삼각형이잖아. 우리는 전통적으로 삼각형에서 해당하는 이 넓이들을 구하는 걸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잘 풀었던 거지.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가 F세타 빼기 G세타를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F세타를 물어보건 또는 F세타 분의 G세타를 물어보건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뺐을까? 하면은 출제자께서 이거를 빼야지만이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과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수능 문제가 퀴즈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막 뜬금없는 고민을 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렇게 발상을 한 출발이 F세타부터 구해봐. 잘 안 돼. G세타?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한 방에 F세타 빼기 G세타를 새로운 함수인 H세타라고 놓고 이거를 한 방에 구할 수는 없을까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풀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 문제로 넘어와서 그림 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요. 이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얘가 1입니다. 1.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역시 1이죠.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각도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삼각함수의 극한, 세타가 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파이 빼기 세타를 하시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지금 내가 원하는 요 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 각은 뭐가 됩니까? 파이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지요. 자, 나는 G세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G세타에 해당하는 건 이 조그만 각이네, 조그만 각. 이 각은 구할 수가 없을까? 이 각은 구할 수가 있지요. 여기가 지금 세타하고 직각이니까 이 각이 얼마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니까 요 각에 해당하는 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게 되면은 이게 2분의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이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나는 G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구하려고 봤더니 이 각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봤더니 이 길이 구할 수가 있죠.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 길이가 1이고 세타니까 요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니까 나는 G세타 구하려면은 노란색 길이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 길이만 구하면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게 안 구해지는 거야. 심지어 이거는요, 커다란 게 삼각형도 아닙니다. 조그만 삼각형 하나, 부채꼴 하나, 또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가 있기 때문에 도형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돼 있어요. 이 길이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거지. 또 마찬가지야. 요 F세타를 구하려고 봤더니 역시 요 길이랑 각도를 구하려고 했더니 또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 그럼 어떻게 구하지?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는 거지. 한 방에 F세타 마이너스 G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그게 뭐냐? F세타를 구하기는 힘들지만 이거는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어, 높이. 그 높이가 뭐냐면 여기에서 바닥에다가 수선을 그려서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선을 구하는 방법은 이 각도랑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G세타를 구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HMC의 넓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요, EMC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요 파트 보입니까? 이 파트? 요 파트 보입니까? 이 파트에 해당하는 넓이를 이용해서 F세타를 구하기 힘들지만 이 파트를 선생님 별표라고 하면은 F세타 마이너스 더하기 별표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G세타는 구하기 힘들지만 이거 플러스 별표는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 요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요 구하는 방법은 F세타 플러스 별표가 뭡니까?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죠. 또는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하셔도 되겠고,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요 길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2분의 1에 1 곱하기 높이가 아까 D부터 여기까지 길이었어요. 그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사인 요 각도로 해도 되겠네. 근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 부채꼴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입니까? M부터 H까지나 M부터 D까지의 길이가 어차피 똑같죠. 뭘 똑같습니까? 사인 세타로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에 그냥 AB 사인 세타 해버리면 되겠네. 뭐 높이를 구해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2분의 1에 AB 그리고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파트가 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이번에는 누워있는 삼각형 똑같아요.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데 요 각도가 뭐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똑같이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하시면은 2분의 1에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세제곱분을 이거 구하면 되는 거지. 정리를 해볼까요? 말해주면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이 식은 앞에 2분의 1로 묶어지고 사인 세타로 묶어지고 잘 봐봐.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는 코사인 2분의 세타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 값이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묶어지면 이 식은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분모는 세타 해제곱이고요. 이 되겠습니까?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 딱 보는 순간 풀이 방법이 되게 많은데 세타 하나랑 사인 세타 하나 구하면 1인 건 알겠지. 그럼 세타 제곱분의 이걸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 그 두 가지로 로피타리 정리 같은 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극한이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단 말이야. 뭐 앞에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식을 1 빼기 코사인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네. 1 빼기 코사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이 안쪽 파트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쪽 파트를 1 빼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쪽이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는데 1 빼기 코사인 형태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사인 세타랑 세타 하나가 계산이 돼서 없어지고요. 이제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세타 제곱분의 이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잠깐 볼게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우리가 알고 있지? 분자분모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식은 사인의 제곱이 되고요. 세타 제곱이 되고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구하게 되면은 이제 분자분모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타 제곱분의 사인의 제곱의 2분의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또 여기가 4분의 1 하니까 값이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따라 정답은 8분의 1, 8분의 4에서 빼니 8분의 3 곱하니까 16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질문이 80A 값을 물었죠. 이 값이 지금 A라고 나와 있으니까 80A는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됐어요. 후반부 연산보다는 앞에 식 세우는 걸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망의 3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과 수학의 승부처.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정말 최고난도 문항. 이걸 풀면은 다 맞는 거야. 그런 느낌의 문제고 선생님이 기대를 조금만 해볼게요. 선생님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30번 문제를 풀어갖고 맞췄던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미적분을 강의를 하면서 이 30번의 주요 주제를 다 한 번씩은 코멘트를 했거든요. 특히나 수능 개념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있을 것 같아. 뭐가 있냐면 일단 얘를 보면서 이 문제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극한기호고 딱 보니까 이게 미분계수의 식하고 똑같아요. 미분 가능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함수가 fx가 아니죠. f의 괄호 열고 2의 x제곱이니까 합성함수 개념이야.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식의 불연속인 것의 개수가 차례대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를 해석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후반부 간단한 연산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승부처는 여러분들이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정의 해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 깊게 파고드는 문제들이 과거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미분 가능성을 파고드는 문제는 아니야. 그 부분 좀 약화되어 있고 맞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풀어갖고 혹시나 맞췄던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 수강후에 남겨주면은 선생님 보면서 정말 선생님도 굉장히 힘을 내서 앞으로 강의를 할 것 같고 여러분도 뿌듯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는 이런 함수인데 친절하게 나와 있어. 고민하고 말 게 없어. 그지? 또 하나
이 함수가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주기성이 있지. 주기가 3입니다. 주기가 3. 주기가 3이란 말은 그렇지. 1, 2, 3이 1, 2, 3으로 반복되는 그래프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여기까지는 보고요. 그 다음 이제 함수 gx를 정의해놨는데 이게 뭐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이런 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미분계수형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뭐니? 이게 f 프라임 x 아닙니까? 이게 f 프라임 x란 말이야. 이게 되겠어요 지금? f 프라임 x인데 지금 이 문제는 잘 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이 괄호 안쪽이 이제 복잡하잖아. 그러면 f의 2의 x제곱을 세로 함수인 hx라고 놔볼게. 잠깐만 hx 하지 말자. ix라고 놓을게. ix라고 놓을게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은 ix 플러스 h 마이너스 i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i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ix인 거야. 이게 뭡니까? 그냥 i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i 프라임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게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 프라임의 2의 x제곱 곱하기 안쪽을 미분한 2의 x제곱 곱하기 ln 2가 나와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요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f 프라임 2의 x제곱이라는 식이 계산하려고 하면은 fx가 미분 가능해야 돼. 그래야지 f 프라임 x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금 그림을 봤더니 fx가 미분이 안 되는 점들이 곳곳에 눈에 보여 몹시 많아. 심지어 x가 정수가 될 때는 싹 다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f 프라임 x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h가 0으로 갈 때가 아니야. 0 플러스로 갈 때. 이걸 쌤이 수능 개념 강의를 할 때 정말 자세하게 했거든요. 수능 개념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오른접선, 왼접선. 교육과정 외의 용어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으로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세요. 자, 현재 이 그림에서 왜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냐 물어보면은 이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이 그래프를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접근했을 때 접선은 기울기가 2입니다. 이 기울기가 2예요. 근데 왼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기울기가 0입니다. 0.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 왼쪽의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값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 0이 아니라 0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 의미 뭡니까? 2의 x제곱보다 조금 클 때. 알겠습니까? 그 다음 2의 x제곱. 그래프로 보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갖다가 그냥 2의 x제곱이라고 치면은 2의 x 플러스 h제곱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함수 y는 2의 x제곱이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전체 값이 커지기 때문에 x 플러스 h랑 x를 비교하면 x 플러스 h가 더 크잖아요. h가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도 역시 오른쪽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게 2의 x제곱이고 여기가 2의 x 플러스 h제곱이라고 쌤이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 x축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문제에서 요거하고 이 오른쪽하고 연결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에 극한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대한 접선은 궁금하지가 않은 거야. 왜? h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개념상으로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오른 접선만 확인하면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그 점하고 그 점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의 관계. 그러면서 문제에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값이 양수이건 음수이건 중요하지 않아. 다 양수로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의 접선만 확인하면은 이 점하고 이 점 오른쪽의 접선을, 그러니까 이 x 요 x 값이 1인 경우 이야기를 하면은 2를 기준으로 1 오른쪽의 접선은 그냥 0이에요. 0 기울기가. 2를 기준으로 2 오른쪽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2입니다. 2.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3하고 3 오른쪽에서 해당하는 것의 미분계수 비교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아까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나 얘는 뭐 실제로 계속 플러스 2로 동일하죠. 그 다음에 4가 되는 것의 오른쪽의 접선은 다시 0이고요. 여긴 계속 0이다가 5 오른쪽에서는 다시 또 2가 되고, 여긴 또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0이 되고.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인 거야. 그랬을 때 최종 질문. 함수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a 값 중에서 열린 구간에서 속하는 것을 작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이걸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함수 gx가 뭐냐면은 바로 이 값인데, 이게 뭐라고 방금 미분계수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우미분계수에 해당하는 거지. 오른접선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불연속인, 다시 말하면 값이 달라지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이 그림에서 0, 0, 0, 0, 0 하다가 2점이 되는 순간 2 하다가 2점이 되는 순간 원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절대값이기 때문에 또 2 하다가 2점이 되는 순간 0, 0, 0, 0 하다가 2점이 되는 순간 2 하다가, 그래서 함수 gx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x가 언제일 때야? x가 언제일 때야? 그렇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아니야. 왜? 계속 2 하다가 3에서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gx 절대값이 붙어있잖아요, 지금. 3일 때는 OK이고. 그 다음에는 4일 때, 또 5일 때,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그 다음에 6은 안 되고 7이고 8이고, 이런 꼴이구나. 쫙. 이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지금 말했던 내용 이해하면은 답까지 그냥 한 줄이야. 지금부터 이제 구해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 사이에 물어봤는데, 잘 보니까 이게 함수가 gx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fx가 아니라 f의 2x제곱이기 때문에 이 네모를 쳤던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네모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어쨌든 함수 gx가, 이 gx가 x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니까 2의 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부터 2의 5제곱 사이에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fx가 아니라 이런 꼴이기 때문에, 합성함수 꼴이기 때문에 f 세모에서 이 세모 값이 2의 마이너스 5제곱 얼마입니까? 32분의 1부터 3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했던 형태를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풀면은 함수 fx에서 x 값은 이렇게 바뀌는 건데, 방금 gx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5일 때부터 쭉 지나서 뭐 0을 지나서 플러스 1까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플러스 5까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x제곱은 이게 3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2의 0제곱은 여기가 1이죠, 1. 그 다음에 이건 2의 5제곱이니까 32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f 합성함수 2의 x제곱 구하는 거잖아. 알겠니? f 합성함수 2의 x제곱을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요 세모값이 32분의 1부터 32까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어느 파트가 필요한 거야? 여기 보이나요? 32분의 1 32분의 1부터 쭉쭉쭉 어디까지 필요한 거야? 제일 마지막에 이게 뭐 이렇게 해서 32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30에 되는 건 30 더하기 2니까 3의 배수일 때가 제일 높을 때니까 31, 32. 잠깐만요.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30, 여기가 31, 여기가 32가 돼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물론 이 양 끝점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쭉 그어져 있었을 때 불연속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죠. 불연속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어렵지 않네요. 0부터 3 사이에서 2개씩 있어요. 항상. 만족하는 게 요거 불연속이고 요거 불연속이고 요거는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0부터 3 사이에서 2개, 3부터 6 사이에서 또 2개. 그러니까 0부터 30까지가 몇 개 있습니까? 2 곱하기 10 하니까 20개 있고요. 그 다음에 31일 때가 또 역시 미분이 불가능하고 32는 문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총 20개 플러스 1개인 21개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32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32때까지 그려지는 겁니다. 따라 첫 번째 n값은 21이 되는 거죠. 좋아. 자, 그 다음에 n 더하기 시그마 k 1부터 n까지의 ln 2분의 gak 물어봤거든요. gak가 뭡니까?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gx가 뭐냐면 이게 사실상 gx랑 관계가 있는 거지. 이 gx가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땡땡땡을 해당하는 거니까 요 식에다가 뭘 대입하는 겁니까? 방금 내가 궁금했던 그 불연속이 되는 순간에 이 값을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2의 x제곱이 얼마가 될 때야? 2의 x제곱이 얼마가 될 때입니까? 앞에 따라오세요. 2의 x제곱이 1일 때, 그러니까 요 값이 1일 때, x가 아니에요. 2의 x제곱이 1일 때, 2의 x제곱이 2가 될 때,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4가 될 때, 2의 x제곱이 5가 될 때, 2의 x제곱 마지막에 32는 안 되고 31이 될 때, 요때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바로 gx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a1부터 an이 되는 거야. 따라서 ga1, ga2, ga3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ga1인 거지. 이게 a1인 거지. 이게 a1이고 얘가 a2가 되고 얘가 a3가 되고. 따라서 ga1, ga2, ga3가 뭡니까? 방금 말했던 요 식에다가 2의 x제곱자리에다가 1, 2, 3 1, 2,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f'을 구하는 거지.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다 지우고 이제 계산할게요. 이제 시그마 L부터 N까지의 GA1. 그럼 GA1은 X에다가 A1 집어넣는 거예요. A1. 그럼 아까 2의 A1 제곱이 얼마냐면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괄호 안쪽이 처음에 처음에 요 값이 달라지는 순간. 그러면 이때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0이야, 0.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2의 GA1이 0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GA2가 얼마입니까? GA2가.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값이 2가 되는 거지. 그럼 GA1이 뭐냐면 자, 마지막 따라오세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2였잖아, 2. 그리고 ln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GA1의 2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GA3, 4,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게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똑같아요. 0, 2, 0, 2, 0, 2, 0, 2. 그 대신 이 값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2, 4, 5, 그 다음에 7, 8 이런 값인 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n 더하기 시그마 k, 시그마 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는 1부터 n까지의 ln 2분의 gan 요 값을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요 값은 앞에 거는 2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n 2분의로 묶어내시면 GA1이 뭐라고? GA1이 뭐라고? F 프라임 X
F'2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의 ln인 겁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가 이게 뭐라고? 이 값이 지금 2점이 되는 거니까 2의 x제곱이 1이라고. 그러면 이 값은 0 곱하기 0, 0, 0,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럼 여기다가 2의 x제곱이 2가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럼 이때는 오른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이 얼마입니까? 네, 2가 되는 거고요. 이 얼마입니까? ln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총 몇 개가 있다고요? 21개가 있는 거예요. 21개가. 21개가. 근데 21개를 무턱대고 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또 0이라고. 그 다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2 곱하기. 왜냐면 이 기울기는 항상 2로 일정합니다. 그 다음 이게 얼마입니까? 2의 몇 제곱에, 그렇지. 이게 5가 되는 거지. 그리고 ln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0인 파트는 그냥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게 2였다가, 5였다가, 8이었다가, 11이었다가, 마지막에 31까지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계산하시면은, 어차피 ln이 사라지기 때문에 ln은 구할 필요가 없고 2가 계속 있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21 더하기 2로 묶어내면은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31 이게 답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등차수를 합하는 공식이네.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니까 2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자 개수 잘 세야 돼요.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2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사이클이 3이잖아. 한 사이클당 0이 아닌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게 한 개 나와. 그러면 30까지는 총 10번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10번 나오고 잠깐만요. 31번째 항도 안 되네. 이거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미안해요. 31이 아니네. 31. 원래는 이게 32가 들어가야 되는데 32는 문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게 쭉 가서 아까 했지만 이 값이 31번째 항, 이게 32번째 항이니까 31번째 항은 어차피 오른쪽 접선이 0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31번째 항이 아니라 31에 해당하는 게 요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게 얼마입니까? 29에 해당하는 값이네요. 29에 해당하는 값이. 자, 마지막에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은 얘가 31, 여기가 30, 여기가 32, 여기가 29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는 2이고 이 접선 기울기 0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 없고 이게 마지막에 29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은 항의 개수는 총 10개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항은 마지막에 29에서 끝나는 거 이렇게. 첫 번째 항은 2, 마지막 항은 29. 그러면 약분하면은 3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3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세하게 푸느라고 시간 할애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합성함수가 됐기 때문에 한 단계 연산을 더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문제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바뀌는 순간을 찾는 거야. 근데 그게 x가 바뀌는 게 아니라 2의 x제곱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32분의 1부터 32까지 사이에서 몇 번 바뀌느냐? 총 21번 바뀌는 거구나. 그 중에서 0인 게 11번.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상태에 바뀌는 게 10번. 해가지고 이걸 싹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했고요. 쌤이랑 다른 강좌에서 또 만날 거야. 쌤이 지금 수능 완성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수능 완성 강의에도 지금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한 3점짜리 문제나 4점짜리 중에서 좀 평범한 수준의 문제는 거의 복사판에 해당하는 수준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높은 몇 개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쌤은 본 강의 시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동안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